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LS그룹과 LNF가 합작한 대규모 2차 전지 전구체 공장이 새만금에 들어섰습니다. LS LNF 배터리 솔루션은 오늘 새만금 산단 509에 1단계 공장 준공식을 갖고 2차 전지 소재 산업 거점 육성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LS LNF 배터리 솔루션은 2단계 공장까지 모두 1조 원을 투자해 연간 12만 톤 규모의 양극재용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의 문을 연 LS LNF 배터리 솔루션. LS그룹과 LNF가 합작해 투자를 결정한 지 2년여 만에 새만금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습니다. 준공식에는 LS그룹 구자은 회장과 LNF 허재홍 의장, 김관영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일겸 새만금 개발청장 등이 함께 새만금 2차 전지 거점 육성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른바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생태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또 발굴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할 이곳 새만금 공장은 그룹 성장 사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작점이자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LS LNF 배터리 솔루션 1단계 공장은 4,1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단 509에 조성돼 양극재용 전구체를 연간 4만 톤 규모로 생산하게 됩니다. 2단계 공장은 6천억 원을 더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12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하게 되며 700여 명의 직접 고용 효과도 전망됩니다. 공장 가동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구체의 국산화를 가속화하고 국내 2차 전지 산업에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장벽 극복과 중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구체에서 사실은 국산화를 해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K배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2차 전지 특화단지이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 특화단지 내에서 밸류체인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우리 새만금 산업단지의 모든 2차 전지 업체들도 함께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요. 지금까지 새만금 투자협약기업은 24곳의 9조 원 규모. 2년 전 새만금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리면서 양 날개를 달았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희 새만금도 그 흐름에 발맞춰서 그보다 훨씬 앞서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한번 우뚝 세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장 아리백 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K배터리를 선도하는 LS LNF 배터리 솔루션. 새만금이 2차 전지와 친환경 에너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전북도와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8년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369억 원을 투입해 2차 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를 구축합니다. 센터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와 양극재 등의 연구개발과 분석을 지원합니다. 또 시는 2차 전지 기업의 선도 기술과 배터리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석유화학, 철강, 조선업 등 남부권 전통산업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2차 전지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120세대 국정과제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2차 전지, 청정수소를 축으로 한 남부산업벨트 재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새만금 아리백 국가산단과 2차 전지 특화단지, 청정수소 산업화는 정부가 직접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도는 이를 계기로 행정 역량을 집중해 산업 기반이 취약했던 산업군을 새 성장축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북을 국내 김생산 거점 지역으로 육성합니다. 전북자치도는 국내 김생산 거점화를 위해 바다는 물론 육상 김 양식 기술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말까지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를 만들어 생산과 가공, 수출 지원을 한 번에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김 양식장 면적은 5,600헥타르이며 한 해 생산량은 3만 3천여 톤, 수출액은 660억 원입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글로벌 K시푸드 수출을 선도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만금 수출 가공단지 미래 전략과 관리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에서 이같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일본 김 시장 선도와 육상 김 생산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 군산시는 38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13만 제곱미터에 3층 규모로 R&D 연구센터와 아파트형 가공공장 등을 짓고 내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전체 부지 가운데 75%는 대기업을 포함해 11개 민간기업이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 1층에 공공 OEM 및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여서 스마트 팩토리가 있으며 별동에는 스마트 햇삽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아파트형 임대 가공 공장을 들었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로서는 해수 인배수 시설과 내부 도로 등이 있으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산식품의 가공과 유통, 수출을 집적화한 종합단지로 수산식품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수산식품단지가 조성되면 군산이 글로벌 K시푸드의 수출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단지의 미래 전략과 관리 운영 계획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일본 김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일본 물김 생산이 줄고 있어 현재 일본의 김 수입량은 전체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산식품단지는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한 수저원 인프라를 보유하고 일본 품질 규격에 맞는 생산 장비를 직접 도입해 경쟁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 육상김 산업 육성 등 블루푸드테크 산업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좀 성공을 해야만이 앞으로 또 제2의 또 단지 조성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미래가 좀 달려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해서 운영 주체는 재단 방식보다는 시 직영이 효율이라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출자금 등 예산 부담이 큰 재단 설립보다는 지역의 거점 대학과 군산형 산학관 체계를 구축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들어서는 수산식품 수출과 공종합단지 K시푸드로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군산시가 추석 연휴 동안 120 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8개 분야 60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을 특별 편성해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시는 종합상황실을 통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병의원과 약국, 음식점 등 생활 정보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민원은 일반 전화 120번과 휴대전화 063-120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복싱의 전설로 알려진 군산체육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60여 년 동안 배출된 선수가 15,000명이 넘고 챔피언도 10명이 넘었는데요.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 복싱의 전성기를 함께한 전설 같은 공간이 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명동의 근대 건축물인 군산 복싱체육관. 전국적으로 두 곳뿐인 반원형 경납고 지붕이 인근 근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룹니다. 60년대 낡고 투박한 간판 글씨와 벽면을 가득 메운 흑백 사진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사각링과 샌드백은 수많은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서려 있습니다. 일대 관장인 김환수 씨가 1966년 대한민국 체육지도상을 받으면서 상금 30만 원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저는 어려운 시절에 또 생활을 했고 여기 추억 있는 체육관이고 또 아버지의 혼이 담겨 있는 그런 체육관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보존하고 지난 60년 동안 체육관을 거쳐간 선수는 15,000여 명. 아시아게임 등 국제대회 챔피언만 13명이고 전국 복싱대회에서도 300명이 넘는 입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문을 닫은 지 15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한국 복싱의 전성기를 함께한 전설 같은 공간이 됐습니다. 도전과 역경의 상징이 되면서 최근 3년 동안 찍은 영화와 드라마도 10편이 넘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지만 오랜 세월에 천장은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체육관을 근대 역사 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2개 남아있는 근대 복싱관으로 그걸 없애는 게 너무 아쉽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영화 촬영, 넷플릭스 이것도 꾸준히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군산이 근대 문화 도시로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군산시는 어떠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걸 관리를 해서 후세들에게 그런 역사성도 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산시는 소유주 동의 절차와 용역을 통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복서들의 피와 땀이 서린 복싱체육관, 군산문화유산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시에 따르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건강돌봄 반찬 지원과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고용노동부의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산시는 미래 신산업 일자리와 생활밀착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같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미래형 전기차 산업 연계 청년 그린 일자리 산업과 미래성장 탄탄기업 등을 중심으로 4,27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전국 한우협회 군산시 지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군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 어려운 이웃에게 한우 127kg를 기탁했습니다. 이번 후원된 한우는 군산시 푸드뱅크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에 전달되며 취약계층의 명절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월명실내체육관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노인들의 헌신을 감사드리고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